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정치구단 우양우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이재명이 너무 착하다는 박찬대와 그리고 이재명 방탄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박찬대가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이 너무 착하다. 나보다도 더 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착하고 나도 착하다는 얘기인데 대체 이런 이야기를 왜 했느냐? 바로 당원 수정 후에 착하다라는 드립을 날렸어요. 이 당원 수정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자. 그리고 당대표 최고위원회 사퇴 시한을 대선 1년 전으로 규정한 현행 당원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당무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대표직을 대선 1년 전에 꼭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예외 조항을 두었고요. 그리고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할 경우에 무공천 조항은 삭제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이 성비위 문제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한 이후에 서울시장에 대한 재보궐선거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원순 시장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만들어졌으니까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아야 맞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후보를 냈어요. 물론 부산에서 오거돈에 대한 재보궐선거에서는 내지 않았었는데 서울은 내주기 굉장히 좀 아까운 지역이니까 냈단 말이죠. 물론 오세훈한테 졌지만 아무튼 이런 조항을 삭제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어서 좀 불리한 것들은 삭제하겠다라는 이런 당원 수정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요 수정안은 추미애 방지법. 명심은 추미애였는데 막상 선거를 하고 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우원식을 뽑았죠.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가 낙선해버리니까 개딸들이 야, 씨, 어차피 당연히 추미애가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우원식이 웬 말이냐. 이거는 이재명의 뜻을 거스른 것이다 라고 해서 아주 들고 일어났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을 하겠다. 20% 정도.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건 이재명 방탄법이에요. 일단은 당대표직을 이재명이 계속 유지를 해야 사법 리스크로부터 조금이나마 방탄이 되기 때문에 대선 1년 전에 이게 배리어가 풀리면 안 되잖아. 이거 방어막이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끝까지 이재명을 당대표로 옹립한 이후에 대선까지 이재명에게 안전판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건 박원순 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죠. 박원순 때문에 재보궐선거가 일어났지만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후보를 냈으니까 걸리적거리는 당원을 아주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그런데 이걸 만드는데 이재명이 대체 왜 착하냐라고 했을 때 이 당원 당규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이 이거 아무리 봐도 이재명 방탄법인데 이거 하지 마라. 나를 위해서 너무 좀 무리하는 거 아니냐.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박찬대가 아닙니다. 당대표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진행돼야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느라고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해요. 자기들 말로는. 그러니까 이재명은 야, 그거 좀 낯간지럽게 내 방탄법 너무 티내게 하지 말고 이거는 좀 그렇잖아. 이건 하지 말자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해. 마지막 결론은 하는 걸로 결론이 난데 이게 대체 왜 착한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이 진짜 착하고 양심적인 인물이었다면 이런 당원 당규 개정을 한다고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지켜온 가치이기 때문에 절대 바꿀 수 없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은 결국에는 야, 해. 이렇게 결론을 냈으니까 착하다고 할 수 없겠죠. 이게 뭐가 착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여태까지 지켜온 규칙들을 다 바꿔버린 건데 이 당원 당규 개정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거냐면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의가 있다. 왜 하필 지금인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걸 바꾼다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직 선출에 당원 20% 반영은 과유불급이다. 당원 중심 정당이 되는 것은 찬성하지만 국민정당, 원내정당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물론 민주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야 되는 건 맞겠죠.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반영은 돼야 되니까. 하지만 결국 민주당이 정치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하는데 이 당원의 의견이 국민들의 의견과 다를 수 있잖아. 그런데 당원의 의견만 이렇게 20%씩이나 반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개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정당으로 활동하기에는 이런 방안들이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1년 전 당권, 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다. 누가 봐도 이재명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게 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재명이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고 의심을 오히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공천 약속을 폐기하는 것은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낮추는 것이다라고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찐명 김영진 의원도 우리는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이 아니다. 당헌당규 개정은 결국에는 소탐대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지지자들을 잃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당대표직은 왜 1년 전에 내려놔야 할까라는 의문이 있죠. 그것은 바로 투표 때문이에요. 이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인데 후보자 선출도 투표로 진행을 하기 때문이죠.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쳤을 때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후보자 선출을 하잖아요. 이 후보자 선출을 하는 과정을 우리는 경선이라고 부르죠. 이 경선에 있어서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인사가 경선에 나간다면 다른 경선 후보에 비해서 너무 유리한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평한 경선을 위해서는 1년 전에 모든 직을 내려놓기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이런 규정이 있어요. 국민의힘은 아마 1년 6개월인가 그럴 거예요. 오히려 더 빡빡하게 보고 있죠. 규정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계급장을 떼고 붙어서 싸워보자는 거예요. 너는 당대표고 나는 일반 의원인데 경선에서 맞붙으면 당연히 일반 의원이 쫄리잖아. 그러니까 1년 전부터 계급장을 떼고 한번 체급을 맞춰서 다이다이로 붙어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야 정확한 민심이 반영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이재명 입장은 약간 다르기는 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개인을 위한 사당이 되어버렸어요. 이번에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부에서 84%의 찬성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차이로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거죠. 물론 이재명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84%가 알아서 이재명 대표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됩니다 라고 찬성을 했다는 거죠. 즉 민주당에서는 아무 때나 경선을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이 당선될 거예요. 이재명이 당대표가 아니더라도 이재명이 당선이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당대표직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면 방탄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야당의 대표는 대한민국 의전 서열 8위에 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작년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이 이유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원 개정은 결국에는 이재명 방탄이다라고 해서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원 당규 개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이 총공세를 하고 있어요. 법사위를 장악한 이후에 이재명을 위한 방탄법을 쏟아내고 있어요. 어떤 법들이 나오고 있느냐? 제일 대표적인 게 표적수사금지법이에요. 표적수사금지법은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 특정인에 대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을 어길 경우 지방법원 판사는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이게 만약에 법으로 진짜 제정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 롤스로이스 남 교통사고 문제 다 알고 계시죠? 요 롤스로이스 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에 취해서 지나가는 행인을 쳐서 사망하게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환각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건이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 표적수사금지법이라는 게 생겼다면 교통사고에 대해서만 처벌해야 돼.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교통사고, 사망사고 때문에 구속이 된 거고 그 과정에서 환각 상태라는 게 밝혀져서 구속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5억, 6억에 달하는 롤스로이스를 끌고 다닐 수 있었겠느냐? 이 사람 뭔가 뒤가 구리다라고 해서 무슨 돈으로 롤스로이스를 샀는지 조사를 했죠. 그래서 나온 게 8,600억 도박 사이트의 총판력이었다. 그래서 이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서 관련된 조직원들이 99명이나 검거가 된 거예요. 만약에 표적수사금지법이 있었다면 교통사고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 이 사람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좀 뒤가 구릴 수 있겠지만 그거는 알 바가 아니고 약을 어떻게 구해서 했는지, 왜 환각 상태였는지 그런 것만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롤스로이스남에 대한 자금 출처를 조사하지 않았다면 이놈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어떤 불법적인 일을 했는지 밝혀낼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알 수 없죠. 본인이 저 롤스로이스는 사실 도박 사이트 운영해서 돈 번 거예요. 이렇게 자백할 리는 없잖아. 그런데 조사를 통해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보니 이런 일을 밝혀낸 거예요. 그런데 표적수사금지법이 나온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교통사고 이외에는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들 중에 대부분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 파생돼서 조사가 시작된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장동 의혹을 조사하다 보니까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의 핸드폰에서 이재명과의 통화 내용이 나왔고 거기에는 위증을 교사하는 녹음 파일이 들어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자체도 이 표적수사금지법에 해당하는 내용 때문에 혐의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파도 범죄 혐의가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 나오니까 더 이상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늘릴 수 없다. 표적수사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너도 나도 이재명에 대한 신앙 고백 간증을 하고 있어요. 고민정은 이번에 있던 당헌 개정이 이재명을 위한 거다? 아니다. 이재명이 지금 연임을 할 거라고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이게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느냐? 나중 가서 이재명이 진짜 당대표를 대선 1년 전에도 내려놓는지 내려놓지 않는지 한번 보시라.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민주당이 총동원돼서 민생은 뒷전이야.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라고는 이재명을 옹호하고 검찰과 재판부를 압박하고 정부를 비난하는 것뿐이에요. 박찬대 당연하고 고민정도 이런 헛소리 하고 있고 여기 장경태 그리고 이번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법사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그리고 서영교까지 전부 다 이번 이화영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화영이 어떻게 그렇게 중형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는 검찰과 재판부의 조작 아니냐 검찰의 조작 수사 결과에 따른 이재명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화영을 죽인 것 아니냐 이런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화영의 재판부가 이재명의 재판부로 배당을 받으니까 그것도 조작 아니냐 이런 얘기를 서영교 의원은 하고 있고요. 제발 여러분들 민주당 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잘할 수도 있고 잘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역량은 다른 거니까. 그런데 그나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역량과 시간을 전부 이재명을 옹호하는 데 쓰고만 있잖아. 다른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찰도 하지 않고 종부세라던가 상속세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든지 말든지 일단 이재명이 우선인 거예요. 이렇게 국민의 삶을 우선시하지 않고 자기들 당대표, 자기들에게 공천을 주는 당대표의 삶만 우선시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투표로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발 정신들 차리시고 어떤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진짜 일하는 사람들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